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돈이 되는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말하면은 저자는 졸리인데 졸리. 이 책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부자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냐면 졸리는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메리츠 그 자산운용 대표이사입니다. 한국명은 이정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부분이 이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그런 주식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방법을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볼 같으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수익률 최하위 회사를 취임 2년 만에 선두그룹 회사로 탈바꿈시키면서 금융투자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리츠 자산 운용사의 그 대표입니다. 80년대 초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그 후 KPMG의 전신인 피터 마윅 에서 회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 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크락으로 옮겨 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설립한 코리아 펀드는 한국 시장에 투자한 최초의 뮤추얼 펀드로 당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들을 사들여서 장기 투자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 상장 당시 600억 원이던 그 자산이 205년 졸리 대표가 사임을 할 당시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 2005년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 말하면은로 자리를 옮긴 뒤에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 기업 지배구조 펀드를 운용하면서 국내 증시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우리가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그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돈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는 창업과 정신, 두 번째는 여성 인력의 활용, 세 번째는 금융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왠지 격이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문대 입학은 성공적인 삶과 무관하고 특히 돈을 버는 것과는 반비례한다고 이야기하고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뱅이가 되는 것을 잘 사는 유일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을 한다 하고 얘기하고 경제 독립은 자본가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금융 지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스포츠 경기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모은 것이다. 이럽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재 자본가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혹은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 일이다. 아니고 주식 투자는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소비를 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미리 떼어놓는 돈이다고 정의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소비를 줄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얘기하고, 최우선 순위는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 독립을 위한 지출이다고 얘기합니다. 매월 수입이 생겨 이것저것 쓰기 전에 20대라면 수입의 10%, 30대는 15 내지 20%, 40대는 25 내지 30%, 50대는 30 내지 40%, 60대는 50% 이상을 여유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 하루 1만 원씩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4% 룰이란 1년 생활비로 자산의 4%를 쓴다면 30년 이상의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수명의 연장이 4% 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투자하기에 늦은 시점이란 없다 이럽니다. 이런 참 유명한 말들을 제가 소개하는데 한 21가지를 정리를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졸리는 참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란 뜻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는 이분은 뭐냐면은 돈을 모으는 것은 눈사람과 같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사람은 처음에는 눈이 조금씩 뭉쳐지지만은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그게 말하면은 어떤 복리의 개념이랄까 이런 게 적용이 돼서 눈덩이처럼 쌓인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충분히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눈이 처음에 뭉쳐질 때 그때 자꾸 돈을 쓰게 되면은 큰 눈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저축하는 것은 눈사람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처음에 모을 때는 굉장히 아끼고 절약해 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출을 줄인 쪽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큰 눈사람 됐을 때는 충분히 여유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된다고 눈사람에 비유한 게 참으로 저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생활에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